앞으로 우리가 이제 감당해야 될 이제 대출 이자의 통보 방식입니다. 문자가 왔답니다. 마이너스 통장이 4%에서 7%가 됐답니다. 시중금리 인상의 폭풍이 계속 이런 식으로 몰려온다라는 겁니다. 뭐 앞으로 이제 빚이 얼마나 우리 삶을 진두를 치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뭐 이런 상황인데도 지금도 여전히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뭐 빚내서 집 사기 시즌2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내상은 그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금리가 7%다. 뭐 7%가 별것 아닌 것 같죠. 근데 문제는 뭐냐? 저 금리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뭐 빚이 우리 삶을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뼈저리게 느낄 것 같습니다. 뭐 무리하게 연끌해가지고 집을 산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새 아파트에서 좋은 곳에 산다 하더라도 라면도 맘 놓고 못 먹는 거죠. 뭐 외식할 수 있겠습니까? 외식 못하죠. 주된 직장에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돌아오면 곧바로 옷을 또 바꿔 입고 또 바깥에 일을 하러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입을 100만원이고 200만원이고 추가로 벌어야만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처지까지 돼버린 거죠. 뭐 마이너스 통장 이자가 4%에서 7%가 됐다. 저게 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이자가 4%에서 7%가 됐잖아요. 내년 되면요. 내년 말이 되면 저게 14%가 될 수도 있습니다. 12%, 14%가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볼게요. 1억을 빌렸어요. 1년 이자를 400만원 내다가 700만원 내게 됐어요. 30만원쯤 내다가 한 60만원쯤 내니까 뭐 부담이 늘었다고 하지만 아예 그것 때문에 30만원 더 낸다고 죽지는 않는 거죠. 근데 저게 60만원 내다가 120만원 내면요. 처음에 30이었던 게 무려 90만원이 늘면 이거는 그냥 안 됩니다. 일을 하나 더 해야 되는 거죠. 외벌이 가정이었다면 아내가 맞벌이 해야 되는 거고요. 뭐 알바짜리라도 하러 나가야 되는 거고 아니면 가장이 뭐 음식 배달이든 주말에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일을 더 해야 견딜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근데 통상 마이너스 대출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뭐 연끌해가지고 주담대 대출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혹은 뭐 보험약관 대출이든 뭐든 대출을 여러 곳에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이자 부담이 뭐 이제 점점 더 커지는 거죠. 3억을 빌렸으면 3억의 이자가 4%였을 때는 월 100만 원이지만 7%가 되면 어떻습니까? 대략 뭐 170만 원, 18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들이 뭐 내 이맘때가 돼서 내년 말쯤 돼가지고 뭐 이자가 한 400만 원 가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미치는 거죠. 미치는 겁니다. 뭐 연끌한 이들이 되게 월급을 많이 받는 것처럼 언론에서는 묘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맞벌이해서 300 벌면 600만원 되게 많은 돈이죠. 근데 이자를 한 400 내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멘탈이 나갈 거죠.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거의 경매 처분당한다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뭐 그냥 가정이 초토화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혼하고 갈라서고 뭐 온갖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은 빚 때문에 많은 이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상황이 닥치고 있습니다. 빚만 없어도 보통 사람의 삶, 중간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지금은 많이 어렵고 많이 충격적입니다. 시켜만 주시면 온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될 겁니다. 아마. 앞으로 우리는 많은 뜨거운 맛을 맛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만만하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건 뭘로 해결할 수 있어? 뭐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어. 코인 투자하면 10배, 20배 보는 게 되게 쉬우니까 코인으로 가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근데 그런 게 정말로 가능할까요? 수월할까요?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추종해서 살다 보면 인생이 더 빨리 망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
7%가 됐다. 뭐 이자를 월 51만원 더 내야 됩니다. 평균. 무슨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다. 아이고 이 어떻게 사나. 7% 이자로 1000만원을 빌리면 한 달에 갚아야 될 돈이 58,000원입니다. 1000만원 빌리면 가족 한 달 외식 비용이 사라진다는 거죠. 2021년 3월 기준 가계당 평균 부채가 8,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월 이자 7% 곱하면 월 51만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계 중에 절반 정도는 빚이 없고요. 절반 정도는 빚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가계의 부채가 한 1억 8천 정도라고 봐야 되고요. 그러면 이자는 이제 100만원이 넘어가는 거죠. 100만원이. 그리고 이거는 평균이기 때문에 빚이 되게 적은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을 거고 이래저래 잘 봐야 되는 거죠. 용인 처인구에 33평 아파트 한 4, 5억 정도 필요하답니다. 살려면. 근데 연봉 5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8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되는 돈이죠. 이게 가능할까? 아니죠. 가능하지 않죠. 지금은 7% 이상의 금리를 버틸 수 있는 가구가 얼마나 될까? 좀 두고 봐야 되는 거죠. 벌써 시장 대출금리가 7%까지, 10%까지 폭등할 거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더 꽉 물고 버티는 거 말고는 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참 무서운 얘기고 참 서글픈 얘기고 암담한 얘기입니다. 지금은 경제적인 겨울이 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 겨울이 금방 지나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꽤 길고 꽤 혹독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참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죠. 뭐 안 그러면 답이 없다라는 거죠.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빚을 그냥 넘길 수 없다라는 거죠. 앞으로 5년 동안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이 우리가 겪는 가장 혹독하고 가장 무서운 시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2023년, 4년, 5년, 6년 대략 얼마입니까? 3, 4, 5, 6, 7년까지 최소한 5년가량은 경제적인 후폭풍이 심해질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서운 시기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경제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장기 불황에 시달리면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도 혹은 뼛속까지 다 바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말 쉽지 않은 경제 상황이 계속 벌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난 때문에 인생이 쉽게 무너집니다. 돈이 없으면 나라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